자,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교시에 입양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이어서 자, 입양을 한 후에 반려견의 어떤 관리, 그래서 입양을 한 후에는 정말 우리 아무 좀 가족들하고 불화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우리가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위생,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 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양을 한 후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 먹이기, 그죠? 예방 주사 이런 부분들도 뒤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약 먹이기에 구충제 투여 하는 방법으로, 자, 콧등 부분에 닿게 하여 머리를 좀 뒤로 제껴서, 그죠? 어금니 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죠? 검지로 해서 약을 잡고 해서 혀 안쪽까지 이렇게 바로 넣어서 그다음 입을 다물도록 해서 약 3초 정도 기다리면은 그냥, 그죠? 또 거기서 바로 또 삼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코로 바람을 훅 불어여면은 꿀꺽 삼키는, 자,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충제 투여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그 견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림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또 그 사전에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가면서 약을 잘 먹고 나면 또 간식도 주면서 칭찬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는 방법도 우리 강아지 입양을 하고 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욕하기. 그래서 보통 우리 실내에만 있는 이런 견종들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실외 활동도 좀 하고 하는 이런 견종들 이렇게 보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 정도 해도 된다. 이렇게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털이 엉킨 경우 꼭 필요할 때만 목욕을 시킨다. 그러니까 잦은 목욕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 피부 보호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귀 속에 물기가 남아 중이염 등의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을 적당히 목욕할 때는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귀에 물이 들어가면 각종 귀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욕 샤워를 한 후에는 샴푸 이런 종류를 가지고 골고루 해서 잘 해야 되지만 샴푸 후에는 털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한 털 말림까지, 그죠? 드라이까지를 잘 해주어야 된다. 그렇지 물기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피부, 그죠?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욕을 할 때 항문낭을 짜주고 반려견용 탈취제를 뿌려주어서 냄새를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항문낭 제거하는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문낭은 목욕할 때 꼭 짜주도록 하고 탈취제 이런 것을 조금씩 뿌려주면은 우리가 냄새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냄새가 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목욕할 때 탈취제, 뭐 요즘 향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빗으로 해서 틀의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준 상태로서 목욕을 끝을 내야 된다.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욕 시 주의사항. 목욕하고 나서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있으면 습진이 발생한다. 그죠? 발가락 사이의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 드라이를 처음 사용하면서 반려견이 소리 같은데 민감해서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에 둔감화를 시키고 칭찬을 하면서 조금씩,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또 물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긍정적인 교육을 좀 시킬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에 들어간 물을 면봉을 이용해서 모두 제거하고 반려견용 청결제를 이용해서 기병에 대비해서 청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자, 눈에 반려견용 눈 세정제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목욕할 때 골고루 그죠?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털 관리, 뭐 장모종, 단모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또 이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털 관리를 사실 잘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루밍의 효과, 빗질, 트리밍을 포함하는 반려견의 털 관리를 말한다. 글루밍은. 그 다음에 반려견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 관리를 잘 한다. 그래서 요즘 뭐 털 가지고 미용도 이쁘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더 뭐 복실 강아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털 관리도 미용실에 가서 잘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 미용, 뷰티, 애견 미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뭐 만족이기도 그 견주 보호자의 만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동네 어귀마다 다 그 미용실이 있듯이 우리 반려견, 애완견의 어떤 미용 부분도 앞으로 자기 창업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숫자가. 그래서 계속 털은 자라고 미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완 미용, 애견 미용은 그죠? 괜찮다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털에 기생하는 각종 기생충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죠? 털 관리한다는 게, 그래서 털이 많기 때문에 그 털 속에 많은 기생충들이 나가서 뭐 잔디에 놀다가 들어와도 그렇고, 그죠? 이런 기생충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털 관리를 꾸준히 잘 해줌으로써 기생충, 뭐 어디 외출했을 때 먼지가 쌓였던 부분들, 빗질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제거, 그죠? 날리고 하면서 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기생충 이런 것도 제거할 수 있는, 자, 그는 관리 방법, 뭐 위생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엉켜진 털을 손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장모종인 경우에는 이제 오래 두면은 털이 꼬이고 그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죠? 머리가 긴 그 우리 자녀들 매일 이제 아침에 빗질을 해서 정리를 해서 묶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모종인 우리 반려견들도 좀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털 관리 중에서도 자 빗질하기 뭐 대부분 이는 뭐 상식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반려견의 털은 속털과 긴 털로 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많이 빠지고 겨울에는 풍부해진다. 그죠? 더위에 여름에는 빠져서 좀 시원하게,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털이 잔털을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추위에, 그죠? 추위를 이겨내는, 그게 적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털이 조밀해야 따뜻한 공기통이 형성되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패션이라 그럽니까? 강아지 옷, 뭐, 많이 부산에도 지하철, 뭐, 상가에 가보면은, 반려견 옷을 파는 이런, 샵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여름에도 겨울에는 뭐, 가정견, 뭐, 이렇게 막 또 면역력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반려견 옷을 입히는 부분들은 저도 뭐다 성향이 다르지만은 뭐 이해가 되고 이쁘고 보기 좋은데,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강아지들은 땅구멍도 사실 그죠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발바닥 외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뭐 이렇게 그죠 또 털 위에다가 또 옷까지 이렇게 입힌다. 그래서 강아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더 덥지 않을까, 깝깝하지 않을까. 라는 이미 털이 자기들 그저 본능적으로 이 털이 잔털이도 많고 해서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옷을 입혀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 한여름에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고 뭐 쿨 이런 재질을 가지고 또 패션으로 입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아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깝깝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뭐 외출할 때 뭐 입히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뭐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만은, 뭐 여름, 뭐 봄,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자연 그대로 자기 본능적인 어떤 그 그거로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려견 털은 빗질을 통해서 피모가 더욱 윤택해지고 피부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주 빗질을 하면서 또 피부 마사지 효과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만일 장모종이라면 매일 빗질을 하여 습관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빗질을 할 때는 반드시 털 끝부터 빗질을 해서 털 밑까지 내려가는 이런 빗질의 어떤 그죠 기술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장모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 피부 가까이서 끌어내려 그러면 막 엉켜가지고 당겨내면은 아프기도 할 거고, 그래서 털 끝 부분들을 살짝 잡고 털 끝 부분에 흥크러진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차츰차츰 해서 속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빗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얽힌 털을 빗을 땐 아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정들을 보고 그죠? 동작들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빗질을 하니까 시원하게 좋네 라는 이런 긍정적으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너무 막 확확 하다 보면 아프면은 다음부터 빛만 보더라도 아프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빛만 들어도 도망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빗질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빗질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귀 관리. 자, 귀 청소를 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뒷다리로 귀 또는 귀 부분을 긁지 않는가.
그 귀가 간지럽고 좀 이상하면은 뭐 그죠? 아무래도 뒷다리를 가지고 막 많이 긁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귀가 그리 하면은 불편하면은 막 머리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지 싶고, 귀 속에 많은 털이 나 있는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귀 속이 빨갛게 되어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귀 속에 더러움이 많지 않은가, 뭐 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귀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안에 뭐 중이염이라든지 뭐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귀가 좀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행동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하고 눈으로 스스로 확인을 해서 귀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귀 청소하는 방법. 자, 귀를 이렇게 잡고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우리 귀 안에의 어떤 그 소리, 이런 흐름도라 그럽니까? 귀의 노선은 사람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직각으로 딱 이렇게 귀를 들면은 바로 안쪽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사람보다는 좀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 속이 잘 보이도록 가볍게 잡고 귀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뭐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청결제를 살짝 해서 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닦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귀 속은 L자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이는 범위까지만 닦아낸다. 너무 깨끗하게 닦으려고 세게 문지르면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귀 청소하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눈. 자, 눈 관리의 중요성. 반려견의 눈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눈 손질을 게을리하면 눈이 탁해지고 눈과 관련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눈 손질을 게을리하면 눈물 자국이 남아 외관상 대단히 보기 싫어지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뭐 그죠, 말티즈, 비숑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관리가 잘 안 된, 조금 그죠,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 주위에 탈색이 돼서 뭐 그죠, 이 뭐 연분홍색, 뭐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관상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래서 눈 손질을 그죠, 잘 해줘야 된다. 외관상 보기 싫어지기도 한다. 눈 관리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상태의 눈곱을 확인을 한다. 자, 눈 세정제를 떨어뜨려 눈 상처를 내지 않도록 살짝 티슈 등으로 제거한다. 자, 굳어 있는 눈곱은 티슈 또는 천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닦아 제거한다. 자, 눈곱이 굳을 때까지 방치하면 눈물 자국 및 눈밑이 혀져 있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보이면은 뭐 부드러운 헝겊이라든지 뭐 티슈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살짝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치아 관리.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치아 관리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바로 어릴 때부터 바로 양치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싫어하는, 그래서 이빨 닦는 걸 싫어해서 도망가고 짖고 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생후 3, 4개월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연구 치료 이제 치아가 발달이 됐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우리 사람처럼 아주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요즘 그래서 동물병원에 보면 치과 전문 동물병원 뭐 이렇게도 현수막도 많이 걸려가 있던데, 그래서 치아 문제, 나이가 그죠? 해가 지나면서 치아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죠? 목돈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이빨 관리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치질, 칫솔질을 시작을 하는 것은 보통 3, 4개월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젖대고 2개월 원령 정도에서 처음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부드러운 헝겊으로서 이렇게 해서 뭐 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닦아내주는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양치질은 어찌됐든 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는 거즈나 부드러운 천을 손가락에 감아서 닦아내주는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칫솔과 치약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치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용 칫솔을 사용한다. 치약, 강아지용, 그죠? 요즘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뭐 사람하고 똑같이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 좋다. 사람하고 똑같이 치아를 그죠?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톱 관리. 강아지한테 발톱 관리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발톱과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발톱을 잘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반려견의 발톱은 안으로 말리면서 자란다. 그래서 적당한 이렇게 길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잘라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발톱이 길게 자라 다리의 패드를 다치게 하고 걸음걸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발톱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자, 발톱이 길면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래서 발톱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해줄 필요가 있고, 관리하는 방법은 발톱 안쪽 부분에 혈관이 통하고 있으므로 혈관을 이렇게 자를 때 혈관까지의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혈관을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 관리할 때 보면 발톱 사이에 털,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위생관리상 뭐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목욕 후에 발톱을 깎아줌으로써 목욕 후에는 발톱이 부드럽게 자르기 쉽게, 반려견도 싫어하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발톱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항문낭 관리, 아까 앞쪽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주 여기 우리 시각적으로 너무 그죠? 조금 리얼하지만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문 쪽 좌우측 4시, 8시 방향에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안에 약간 동그란 이 항문 낭이 이렇게 만져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눌러서
그 분비물을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래서 목욕할 때 항상 항문낭을 이렇게 짜주면은 이는 자기 고유의 자기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죠? 일반 야생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 영역 표시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가정견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그저 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목욕할 때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꼭꼭 항문낭을 짜주고 관리를 하면 냄새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문낭 관리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항문낭 짜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비액을 정기적으로 짜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반려견의 위생 및 기본 건강 관리, 일반적인 우리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죠? 위생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기본 건강 관리. 자, 이 부분들 오늘 이것이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3교시에는 영양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반려견을 입양을 했다. 입양한 후에는 이는 기본적인 건강, 그죠? 건강하고 가족하고 불화 없이 서로 그죠? 피부병이든 그죠? 이는 감염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는 평상시에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본 건강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음은 안 되겠네.